4월 14일 기후정의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세종시에 4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기후정의 파업에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함께했는데요. 그중 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조합으로 기후정의 파업에 함께 참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공공운수노조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기후정의 파업에 참여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에너지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4.14 기후정의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지부의 지부장 박인국입니다. 오늘 기후정의 파업은 저희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기득권 층이 또는 현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난방비라든지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온 국민께 알리고자 오늘 기후정의 파업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현재 국민들께 아시는 것처럼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6조 이상의 부채가 있다고 공개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빚은 그 가스공사 이면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대기업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적자를 안 보고 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그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그 부채의 또 피해를 또 국민이 져야 되는 이 현실을 오늘 기후정의 파업을 통해서 낱낱이 밝히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버스본부 울산 지부장입니다. 기후정의 파업 4.14 이 파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희 버스는 이 환경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공공교통이 대중교통이 일상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탄소 중립에 대한 막대한 기후 정의에 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환경 정의에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후 정의 파업에 동참하고 우리나라 환경, 전 세계 환경을 지키고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물류센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에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또 물류센터 산업의 야간 노동과 로켓 배송 시스템이 어떻게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지에 대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장 맡고 있는 정성용입니다. 오늘 기후정의 파업 함께 했는데요.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여름에 무척이나 더운 노동 환경에서 휴게 시간 하나 없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은 이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더욱더 악화될 거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또한 쿠팡이 로켓 배송이니 새벽 배송이니 하면서 야간 노동을 엄청 일상화시켜 놨는데 이 야간 노동이 노동자들에게 해로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그리고 이 기후위기도 가속화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고민 물류센터 노동자들도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참여하고 있습니다. 투쟁! 이 쿠팡이라는 기업은 2014년부터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걸 해서 물류센터 안에서 입고부터 출하까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탄소 발자국을 줄였다고 친환경적인 기업이라고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핵심은 로켓 배송이고 더 많은 상품을 로켓 배송 품목으로 만들어서 많이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정체성인 회사이고 많이 생산하는 것이 어떻게 기후정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0가지 물건을 시키면 하나의 박스에 10가지 물건을 담는 게 아니라 빠른 배송을 하기 위해서 10가지 물건을 다 10개의 비닐팩에 담아서 출하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플라스틱 소모가 많은 회사입니다. 그것만 봐도 어떻게 기후정의에 부합한 회사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쿠팡의 노동자도 기후정의에 발맞춰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의 제조업 노동자들 또한 울산 노동자 참가단을 조직해서 기후정의 파업 집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아직 금속산업 전반으로 기후정의 운동을 위한 문제의식이 확산되진 않았지만 금속산업의 기후정의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 오세일입니다. 자본은 기후위기에 맞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하청 노동자들이 기후위기에 좀 관심이 덜하고 그래서 저라도 참석하고 더 많은 소식을 원하청 노동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왔습니다. 현대중공업 해고 노동자고요. 윤태현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기후정의 파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참여하게 된 이유는 기후 악당들은 따로 있는데 국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만 그 책임을 너무 전가하고 하는 정부에 항의를 하고자 이렇게 하루를 멈추고 세종까지 달려오게 됐습니다. 울산에서 세종까지 찾아왔습니다. 금속노동조합 현대글로비스 지회 남해구 부분회장입니다. 기후정의 파업에 참여하게 된 거는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희 현대글로비스 지회는 서열업체, 하청업체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함께 투쟁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고요. 저희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서열업체는 하나다,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 말처럼 저희는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들도 기후정의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발전 노동자들이 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발전소 폐쇄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발전노조 태안화력 지부에서 왔고요. 이재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4.14 기후정의 파업에 참가한 것은 일단은 심각한 기후위기 해결책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서 참석했고요. 기후위기가 심각해서 석탄화력 발전소에 다니는 노동자들도 석탄화력 폐쇄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석탄화력 발전소에 다니는 노동자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작년 9월에 태안화력 내에 있는 6개 민주노조들이 뭉쳐가지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 노동자 모임이라는, 줄여서 정태모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후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4.14 기후정의 파업 참가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일단 초고양 보장이 그 중에 하나이고, 대안으로서 공기업 주도의 재생에너지 건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는 발전소를 폐쇄하는 구호를 외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루 연차를 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발전 노동자들도 우리 일자리, 우리 일터가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의 미래가 사라지기는 싫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하루 연차 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발전 노동자 원청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도 왔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는 데는 원하청이 없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으로 발전 노동자 삶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기후정의를 위해서 발전 노동자의 힘으로 같이 움직이며 같이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투쟁! 택시 노동자들은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와 택시 산업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환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참석하게 된 이유는 사실 그 탄소 배출량이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데 국민들만 옥죄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손님도 감소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수익도 줄고, 근데 그 수입이 줄은 이유가 이 모든 그 택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기존에 잘못되어 있던 그 산업금제가 아직도 현장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택시 현장의 노동자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꼭 해결해야지만 택시 노동자들도 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택시는 LNG로 다 운행을 하는데 사실 LNG 또한 지구 온난화에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업계도 친환경으로 되는 전기나 수소를 이용한 이제 택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의료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줄이고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것이 기후정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이양춘입니다. 오늘 기후위기 파업에 참석한 이유는 기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자본의 위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본의 욕심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 그리고 기후의 주범이기 때문에 저희 의료연대본부는 기후위기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실현하고 기후 정의를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탄소 배출하는 데 있어서 병원의 폐기물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사업장의 폐기물을 저감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하는 안을 작년에 교섭에서 합의를 했거든요. 저희 병원 사업장에서 탄소 배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후위기 정의 실현에 있어서 병원 사업장은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육 노동자들도 기후정의 파업에 참여해 미래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우리가 물려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본부장 이윤입니다. 전국교육공무직 우리 노동조합에 계시는 조합원들의 일은 급식, 돌봄, 그다음에 행정, 유치원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학교의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80여 개가 넘는 직종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직 본부는 작년에 기후정의 컨텐츠 선발대회도 했었고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하고 지구를 지키는 여러 가지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에 선발된 작품들은 곳곳에서 전시도 하고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먼저 앞장서서 지구를 살리는 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면 우리가 살다 가는 이 지구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지구, 그리고 깨끗한 지구, 살기 좋은 지구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열심히 기후위기 환경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온 교육노동자 남정아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관심이 크게 있지 않았는데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이 기후조차도 폭우가 막 쏟아졌을 때 지하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집이 어떻게 되는지, 그 비교되는 두 장면이 기후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날씨, 온도 이런 게 아니라 자본가가 만들어낸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떤 불평등 구조 속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직업이 교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삶을 살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어떤 지위에서 살고 어떤 경제적인 조건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다양함을 인정하고 막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후정의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후정의, 뭐 노동, 여성, 그다음에 성소수자, 장애인, 땅, 환경, 자연, 개발로부터 추출해내는 끊임없는 어떤 자본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로 이용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문제는 자본주의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깰까? 그리고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라는 것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걸 같이 외치면 숨을 좀 쉴 것 같더라고요. 네, 더 조금 더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가는 세상이지 않을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점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네, 정교조 울산지부 조합원 문명숙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더불어 살아가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삶이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후는 갈수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이 기후위기가 극복되는 과정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고 정의롭게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후파업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해준 분들만 아니라 건설, 고객센터, 철도 등 더 많은 노동조합이 이날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다가올 올해 9월 기후정의 행진 때는 더욱더 다양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행진에 함께 참여해서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기후위기의 대안을 구체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